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최근 AI 열풍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는 기업 코어웨이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름이 낯설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 산업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서비스가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챗 GPT 같은 AI가 말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GPU, 그래픽 연산 장치입니다. 코어웨이브는 이런 GPU를 대규모로 확보해 클라우드 형태로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AA 세상을 위한 초대형 PC방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고 싶다면 직접 수천억 원어치 장비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코어웨이브의 데이터 센터에 접속해 GPU를 빌려 쓰는 것이죠. 비싸고 복잡한 인프라를 직접 만들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돈을 내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코어웨이브의 CEO 마이클 인트라토어입니다. 이 사람은 경영과 투자를 맡고 있으며 회사의 방향을 AI에 특화된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으로 잡았습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존 클라우드 회사가 모든 걸 다 하는 범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코어웨이브는 오직 AI를 위한 GPU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전환입니다. 원래는 암호화폐 채굴을 하던 회사였는데 GPU 수요가 어디로 향하는지 일찍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AI 클라우드 기업으로 사업 모델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유럽의 수십 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수십만 대의 GPU를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객층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만한 이름들, 오픈AI, 스테빌리티 AI, 미스트랄 같은 기업들이 바로 코어웨이브의 고객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쓰는 인공지능 서비스 뒤에서 코어웨이브가 조용히 GPU를 빌려주며 뒷받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질문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AI 붐이 꺼지면 이 회사도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반대로 AI가 계속 커진다면 코어웨이브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궁금증이 코어웨이브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 이게 바로 코어웨이브라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어웨이브의 수익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GPU 임대료입니다. AI 기업들이 코어웨이브의 서버에 접속해 GPU를 쓰면 사용 시간이나 용량에 따라 요금을 냅니다. 마치 우리가 PC방에서 1시간 요금을 내듯이 AI 기업들도 GPU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챗봇을 훈련하거나 이미지 생성 모델을 만들 때 하루 종일 GPU 수천 장을 돌려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임대료가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코어웨이브의 핵심 매출원입니다. 둘째는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코어웨이브는 단순히 기계만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운영을 돕는 소프트웨어와 관리 시스템을 함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GPU가 수만 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GPU는 과열되지 않았나? 연산 작업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나? 같은 걸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솔루션이 있죠. AI 개발자들은 이런 번거로운 서버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GPU와 관리 서비스 패키지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대규모 장기 계약입니다. 오픈AI, 미스트랄 같은 대형 고객사들은 코어웨이브와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GPU를 장기간 빌렸습니다. 이런 계약이 몇 건만 들어와도 회사 매출은 단번에 튀어오릅니다. 특히 기관 고객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기 때문에 한번 계약을 맺으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즉 고객을 확보하면 장기적인 매출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코어웨이브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입니다. 이들은 이미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한 공룡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AI 붐이 커지자 GPU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은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 즉 모든 걸 다 하는 종합 슈퍼마켓 같은 성격입니다. 반면 코어웨이브는 오직 AI 전용 GPU 클라우드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더 최적화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코어웨이브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AI 전문 매장 같은 포지션입니다. 두 번째 경쟁자는 신생 AI 인프라 스타트업들입니다. AI 붐을 보고 우리도 GPU 임대업을 해보자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웨이브는 이미 수십만 장의 GPU와 대형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후발주자가 따라오려면 돈, 기술, 신뢰 모든 면에서 엄청난 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GPU 클라우드 시장에 새로 뛰어드는 게 쉬울까요? 전혀 아닙니다.
첫째는 비용 장벽입니다. 최신 GPU 한 장이 수천만 원인데 수십만 장을 확보하려면 수조 원이 듭니다. 게다가 GPU를 돌릴 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기와 냉각 설비까지 갖춰야 합니다. 이건 스타트업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둘째는 기술 장벽입니다. GPU를 많이 모아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고객이 동시에 접속해도 끊임없이 돌아가려면 연결, 분배, 보안 기술이 필요합니다. 코어웨이브는 이 운영 노하우와 자체 관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신뢰 장벽입니다. AI 기업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길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이 회사가 믿을 만한가입니다. 만약 GPU 서버가 중간에 꺼져버리면 수십억 원짜리 학습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신생 기업보다 이미 검증된 코어웨이브 같은 회사를 선호합니다. 한번 대형 고객을 확보하면 그 신뢰가 다른 고객을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코어웨이브가 완전한 독점은 아니지만 AI 전용 GPU 클라우드라는 틈새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긴밀한 관계 덕분에 최신 GPU를 가장 먼저 공급받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더 최신 GPU를 빨리 확보하느냐가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코어웨이브가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코어웨이브의 미래 성장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AI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AI는 더 이상 실험실에만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고객 상담, 마케팅, 제조, 심지어 의료까지 AI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바로 GPU 연산 자원이죠. AI가 성장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GPU를 빌려 쓰는 수요도 늘어나고 그 수익이 코어웨이브로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는 파트너십과 대형 계약입니다. 코어웨이브는 이미 오픈AI, 스테빌리티 AI 같은 유명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지만 이런 고객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GPU를 빌렸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늘어날수록 회사의 매출은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커집니다. 게다가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덕분에 최신 GPU를 가장 먼저 확보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최신 GPU가 곧 경쟁력인데 코어웨이브는 그걸 가장 먼저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인 셈이죠. 셋째는 신사업 확장입니다. 지금 GPU 대여가 핵심이지만 앞으로는 AI 개발 도구나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GPU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AI 모델 훈련 플랫폼이나 개발자가 바로 쓸 수 있는 툴까지 제공한다면 고객은 더 깊이 묵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GPU 클라우드에서 시작해 AI 생태계 전체를 지원하는 회사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코어웨이브의 리스크는 첫째로 비용 구조와 부채입니다. GPU 한 장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걸 수십만 장 사야 하고 전력, 냉각 설비가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까지 운영해야 합니다. 즉, 성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투자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 흑자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심화되고 있는 경쟁입니다. 지금은 AI 전용 클라우드라는 차별점이 있지만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공룡들이 본격적으로 GPU 인프라에 투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들은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 자본력, 고객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벌이면 코어웨이브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정책과 규제인데요. AI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면 정부 규제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I 학습에 필요한 보안 데이터, 개인정보, 에너지 소비 문제는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GPU 전력 소모 제한 같은 규제가 나온다면 코어웨이브의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시장 리스크인데요. AI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들의 IT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AI 수요는 장기적으로는 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코어웨이브 매출 성장도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보안 리스크입니다. 클라우드 기업은 신뢰가 전부입니다. 만약 데이터 유출, 서비스 중단 같은 사고가 한 번이라도 생기면 기관 고객들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코어웨이브처럼 대형 AI 모델을 다루는 기업은 이런 리스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여러분에게 코어웨이브는 어떤 의미일까요? 코어웨이브는 단순한 기술주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기업입니다. AI가 성장하면 반드시 GPU가 필요하고 GPU를 빌려주는 회사가 바로 코어웨이브이기 때문인데요. 즉, 코어웨이브는 AI 시장 전체를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줍니다. 챗GPT, 자율주행, 생성형 AI가 성공하면 그 뒤에서 GPU를 공급하는 코어웨이브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AI 규제나 경기 문제로 위축되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기업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코어웨이브는 AI 시대의 PC방 같은 존재입니다. GPU라는 필수 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시간 단위, 계약 단위로 빌려주며 성장합니다.
성장 조건도 분명하고 리스크도 뚜렷합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길을 걸을지는 AI 시장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와 거의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어웨이브를 살펴보는 건 곧 AI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